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18.1%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난주 대비 두 사람은 전주 대비 동반 하락한 반면에 이 전 대표만 5.9%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자, 수치만 놓고 보면 두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지지도가 이 전 대표에게 향한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1강 1중이 2강 구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2강 1중 구도가 3강 구도로 바뀔 것이다라며 어제 컷오프 발표 전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바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내와 장모 관련해 공격을 받으면서 2강 구도에 틈이 생긴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양강을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기 기관이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낙연 추격, 양강 흔들로 잡았습니다. 일단 지지율은 현재 많은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매주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 이재명이 양강은 좀 떨어졌고 3위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만 지지율이 좀 오른, 지금 3명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강의 지지율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져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김종민 의원님에게 좀 여쭤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면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럴 만한 게 있나요? 네, 전체적인 추세가 한 달 정도 추세가 이재명 지사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낙연 대표가 좀 올라가는. 이분들도 후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지고 경선 예비후보를 했으니까. 이낙연 후보가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게 폭이 좀 커졌어요. 물론 이제 한 곳의 여론조사기 때문에 저걸 이제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검증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또 이제 발언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낙연 후보가 그 국민 면접단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이제 블라인드 면접도 1등하고 실제 오픈 면접도 1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제 단점이 엄중낙연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엄진근. 뒤로 이제 거꾸로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기복이 많지가 않은. 그래서 크게 리스크가 많지 않은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 대선 주자가 있고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고 또 대선 주자의 포럼들, 의원들이 참여해 있는 포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김종민 의원님은 어디 특정 후보의 포럼에 참여한 거는? 저는 특별히 포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정세균 후보가 충남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상임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여쭤본 거는 왜냐면 대선 포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나오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에 또 상원시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이제 캠프별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날카로워. 고맙습니다. 역시 장지원 의원님밖에 그렇게 또 사회자를 띄워주시지도 아시고. 근데 이제 이게 이낙연 대표의 상승이냐, 이재명 지사의 하락이냐, 요렇게 놓기보다는 조금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된다는 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하락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첫째는 토론에 영향이 있었겠죠.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토론회에서 존재감도 좀 못 보여줬고 또 어떻게 보면 실수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대선 후보로서 바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8명이 함께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 한 명이 돋보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주자가 어떤 주자가 더 좋지? 라고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하락이 이낙연 그 후보의 상승으로 조금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뭐 조사 기간별로 또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대하기가 더 편합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더 편합니까? 그거는 민주당 측에서는 네. 누가 편하다, 누가 더 좋다, 누가 나오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흉흉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선판에서 민주당에서 누가 나온들 예. 뭐 그거는 뭐 비슷비슷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이재명 지사대로 공격 포인트가 많고 예. 이낙연 후보는 이낙연 후보대로 또 리더십이 정당 대표로서 또 총리로서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리더십이 좀 유약하고 또 어떤 결단력 이런 것에 있어서 또 본인의 가치 확고한 주관 이런 것들이 탑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누가 나온들 예. 저희들은 뭐 한번 이번만큼은 좀 누가 제대로 나와도 한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이길 수 있다기보다 그러네. 최선을 오만한 것 다하겠다. 같은데. 오만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다. 원래 경기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거만함인데 제가 누가 누가 나와도 나오나? 아니 두 분이 아니, 누가 나온들 예를 들어서 제가 180석의 집권 여당인데 잠깐만 이재명 지사가 누가 나와도 이긴다고. 잠깐만요. 누가 이긴다만 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 그랬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좋다라고 하면 또 얼마나 그 교만한 거겠습니까? 예. 이낙연 후보가 좋다 그러면 또 얼마나 교만한 거겠어요. 그건 민주당 당원들이 또 지지층이 선택할 문제니까. 이제 누가 나와도 버거운 상대다 이런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장재현 의원님 분석해 주셨듯이 이재명 지사가 조금 몇 가지 이제 계기로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성향상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적극적인 개혁층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성향이 비슷한 추미애 후보한테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빠진 표들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낙연한테 간다. 근데 이낙연 후보가 물론 이제 40% 이상 올라갔던 후보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그 다시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추미애 연대설이 이제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른바 재미연대, 뭐 명추연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연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한테서 떨어져 나간 표가 추미애한테 안 가고 이제 이낙연한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포인트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조심스럽긴 예. 하지만 분석을 좀 그런 해봐야 될 것 일단 같아요. 가능성인 거죠. 아니 그런 포인트도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민주당의 정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참 꼭 필요한 게 추미애 전 장관의 뭐 어떤 조건 없는 지지, 예. 또 송영길 대표의 암묵적 지지. 사실상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선을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외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립을 확고하게 잘 지켜주는 것 같아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든든한 어떤 그런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대세를 확 꺾어버리기에는 좀 예.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이죠. 저는 이 이재명은-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짧게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의도 상식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문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지금 장제원 의원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아니, 그건 보잖아요. 아니죠.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좋은 여건에서 자수성가하고 예. 어려운데 나름대로 돌파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서민들 또는 어려운 변방 또는 주변 이런 분들이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있는데 당대표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불공정하게 경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게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잠시만요. 다른 주제를 해야 돼서. 잠깐, 제가 얘기 아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제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면 이게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이재명 지사를 도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친문 주류 세력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경선에서 공정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송영길 대표가 공정하게 룰을 만들고 이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든든한 역할들을 해준다는 거지
노골적으로 불공정 경선을 하다니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아니, 막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라면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편이다. 이제 예. 가깝다. 저는 이런 이미지도 만약 뉘앙스도 그런 인식이 있으면 네, 인사한테 그것도 손해다라는 별로 말씀이죠.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죠.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상 추격이 되니까 1위 여론조사상 1위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있는데요. 이른바 가족의 검증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듣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들춰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도 심지어는 며느리 성적증명서 내놓으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아니, 나도 한마디 해야지. 예,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강력한 현재로서는 라이벌이 이재명 지사인데 가족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지금 가족 얘기도 제일 공경에 처한 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데 예.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 문제, 장모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의 네. 본질은 그 문제에 윤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그 여부잖아요. 그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게 밝혀진다 그러면 그건 결정적인 하자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윤 총장의 그 개인적인 윤 총장에 대한 검증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시각도 굉장히 있는데 합리적인 얘기죠. 제가 이낙연 좀 전 얘기할게요. 대표 얘기는 그렇죠. 예, 제가 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부정확하게 하시는데 가족 문제, 윤 총장의 가족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윤 총장이 검사로 있으면서 이 가족들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돈 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이 문제와 돈과 소송 문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안 들여다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가족 문제니까 조금 슬슬하자.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후보 본인이 영향을 미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와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가족 얘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연좌제로 그럼 장관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뭐 법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연좌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는 가족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로 법과 예산을 보장해주는 예. 뒷받침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후보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나는 부인 때문에 이 사람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인의 결혼 한참 전 논문도 과연 표절인가 아닌가 이것도 국민이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이 알고 판단하는 재료로 삼는 거지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지우자 그건 아니에요. 사실 부인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검증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은 전부 낙마시켜야 되겠네요. 나는 그런 건 너무 유치한 거. 그 기준은 누구 기준입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기준으로 하세요. 국민들이 그 기준을 수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검증은 본인의 제안해야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가 보십시오. 윤 총장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검찰권을 가지고 개입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 하십시오. 그 고리가 풀십시오. 그런데 무조건 개입했을 것이야. 네가 대답해. 야, 개입했잖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개입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개입했다고 대답해. 아니, 개입 안 했는데? 개입 안 했다는 얘기 외에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죠? 부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데 안 한 것은 이 검증하고자 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시해놓고 검증하라는 거죠. 아니요, 그 고리에 대한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이 돼 본 적이 없고 지난 이제 윤 총장이 그러니까 윤 후보가 총장 시절에는 이런 문제를 건드리거나
뭐 우리가 발언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기만 하면 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또 이제 이 편파 언론이 그냥 집중적으로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번에 구속된 이 장모 사건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수사가 시작됐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변주 굴리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자 수사가 그때는 무혐의가 났는데 그 수사권이 배제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자,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해서 기소를 못하게 한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래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변주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야 너네가 개입했지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한 발 더 나가면 이래요. 자, 장모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구속됐는데 장모만 구속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윤 검사, 사위 검사가 봐줘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릴 때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보니까 죄가 있는데 봐준 거네. 그렇다면 이게 사위하고 연관될 수 있게 조금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걸 조사를 이제 해보고 또 증언이 나오고 하는 과정도 진행되고 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뭐 김호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가 또 증언하겠네요. 생태탄처럼. 그런 식이에요 늘. 그래야 더 쉬우는 거예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각이 컸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는 없었다라고 이제 지난해 됐었고요. 다만 이제 김종민 의원님 말씀은 좀 더 해보면 지금 이전과 또 재판이 약간 다르게 됐기 때문에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모와 공범인 사람이 집행유예인데 장모는 실형받았어요. 그럼 사법부가 그러면 그거 무슨 뭐 압력받은 겁니까? 다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압력받은 거야? 이렇게 막 의혹 부풀리게 하면 그게 의혹 부풀리는 뿐인 그 겁니다. 사건 장모가요. 일종의 주범입니다. 보세요. 사무장을 임명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무장을 그게 임명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요. 본인이 거기에 개입하기 싫어가지고 명의까지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거를 주범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아들을 사무장으로 안 치면 그게 안 되죠.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변죽만. 알겠습니다.